국이 미지근하네. 윤다희가 쟁반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 박가온의 왼손 등에 떨어졌어요. 가온은 깜짝 놀라며 손을 움츠렸지만 소리내지 않았죠. 그 순간 장어량의 시선이 가온의 손등에 고정됐습니다. 화상 자국의 모양, 크기, 위치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25년 전 3살배기 손녀 장이솔이 뜨거운 차에 손을 댄 그날이 떠올랐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요. 월양의 젓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죠. 평범한 국밥집에서 벌어진 작은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5년간 숨겨진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어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가온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윤다희는 왜 그토록 불안해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산 부평동 깡통시장 골목 깊숙한 곳, 허름한 국밥집 은하식당은 오늘도 서민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기름때가 눌어붙은 메뉴판이 벽에 삐딱하게 걸려 있었고 구석에서는 오래된 전기 스탠드가 윙윙거리며 희미한 불빛을 토해냈어요. 좁다란 홀에는 플라스틱 테이블 6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22 박가온은 무거운 뚝배기를 양손에 들고 테이블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렸지만 묶을 새도 없이 바빴어요. 왼손 등에는 동전만 한 크기의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왼쪽 귓불 밑에는 점 하나가 작게 박혀 있었죠. 어서 오세요. 가온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재료를 씻고 다듬는 게 그녀의 하루였죠. 은하 사장은 주방에서 국자를 휘저으며 가온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일하는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가온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안 지 벌써 3년이었죠.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워낙 내성적인 아이라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가온아, 테이블 정리 좀 해줘요. 은하 사장이 말했어요. 네, 사장님. 가온이 행주를 들고 움직였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인근 공장 직원들, 택시 기사들이 주된 단골이었어요. 그들은 가온을 친근하게 대했죠. 말수는 적지만 성실한 아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평상시와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세단이 골목 입구에 멈췄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줬죠. 먼저 내린 것은 7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구두,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차림새였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풍겼죠. 이어서 내린 것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코트에 하이힐,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였어요. 골목을 둘러보는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어머니, 여기가 맞나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다이야. 시장 재개발 계획을 세우려면 직접 와봐야지. 나이 든 여성이 담담하게 답했죠. 장어량이었습니다. 성강그룹 명예회장으로 국내 유통업계의 거물이었어요. 70여 년 인생을 살아오며 온갖 풍파를 겪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죠. 다만 깊은 눈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다희는 그의 둘째 며느리였어요. 성강그룹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야심이 많았죠. 시장 상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은하식당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좁은 홀이 갑자기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죠. 다른 손님들도 이들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온이 다가가며 인사했어요. 평소보다 더 깍듯했죠. 자리 있나요? 월양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가온이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죠. 다희는 플라스틱 의자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월양은 자연스럽게 앉았죠.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뉴 보여주세요. 월양이 말했어요. 가온이 낡은 메뉴판을 가져다 줬죠.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해진 것이었지만 가온은 깨끗이 닦아둔 상태였습니다. 돼지국밥이 맛있다고 들었어요. 월양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희 사장님이 20년째 끓이고 계세요. 가온이 대답했죠. 다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름 냄새, 낡은 시설, 시끄러운 소음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돼지국밥 2그릇 주세요. 월양이 주문했죠. 네, 금방 나갑니다. 가온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은하 사장은 정성껏 국밥을 끓였어요. 진한 국물에 고기와 부추가 올라간 따뜻한 그릇이었죠. 가온이 조심스럽게 받아서 쟁반에 올렸습니다. 돼지국밥 나왔습니다. 가온이 테이블에 그릇을 놓았어요. 월양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죠. 맛있네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국이 미지근하잖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가온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데워드릴게요. 아니에요, 됐어요. 다희가 짜증스럽게 쟁반을 밀쳤어요. 뜨거운 국물이 튀어 가온의 왼손 등에 떨어졌죠. 화상 자국 위로 뜨거운 액체가 흘렀습니다. 가온은 깜짝 놀라며 손을 움츠렸지만 소리내지 않았어요. 아픔을 꾹 참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월양의 시선이 가온의 왼손에 고정됐어요. 화상 자국의 모양, 크기, 위치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25년 전 3살배기 손녀 장이솔이 뜨거운 차에 손을 댄 그날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남은 자국이었죠. 아이는 그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월양의 젓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가온은 다희에게 다시 사과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때 월양이 가온의 왼쪽 귓불을 봤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손녀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맨 그 아이가 눈앞에 있는 건 아닐까요? 월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장의 소음이 멀어져 갔죠.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호객소리, 오토바이 경적 소리까지 모든 게 희미해졌습니다. 오직 가온의 모습만이 선명했어요. 운명의 실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다희는 국물이 흐른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았습니다. 명품 핸드백에서 나온 하얀 손수건이었지만 표정은 더욱 불쾌해 보였어요. 가온이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입꼬리 차갑게 올라갔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월양은 여전히 가온의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죠.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죠. 어머니,
우리 그만 일어나요. 다이가 월양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가온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다이가 갑자기 은하 사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은하 사장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이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 손을 멈췄어요. 사장님, 다이가 목소리를 높였죠. 네, 말씀하세요. 은하 사장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가며 일하는 모습이 고단해 보였어요. 여기 위생 상태가 좀 그렇네요. 다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은하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생에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신경 쓴다고요? 다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직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고 손도 제대로 안 씻는 것 같던데요. 가온이 뒷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죠. 왼손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다이의 말이 점점 가혹해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은하 사장이 고개를 숙였죠.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한다고 될 일인가요? 다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위생 단속 걸리면 이 식당 문 닫는 거 아시죠? 은하 사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20년간 운영해온 식당이었죠.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면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었습니다. 저 직원부터 당장 내보내요. 다이가 가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죠.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습니다. 가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좀. 은하 사장이 망설였죠. 좀 뭐가요? 다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제대로 된 식당 하려면 직원부터 바꿔야죠. 월양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가온의 화상 자국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하 사장은 어쩔 수 없이 가온을 바라봤어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손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가온아. 은하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온은 상황을 이해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뒷주방으로 들어갔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던 볼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가온은 속으로 생각했죠. 집세도 밀렸고 아버지가 남긴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내일부터 막막했어요. 하지만 운 게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도 없었죠.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묵묵히 견뎌왔어요. 가온은 앞치마를 풀고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냈죠. 작은 숄더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작은 체온계가 들어 있었어요. 주방을 나오려는데 은하 사장이 다가왔죠. 가온아, 정말 미안해. 은하 사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괜찮습니다, 사장님. 가온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조심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할게. 분위기 좀 가라앉으면.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온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했죠. 가온이 식당을 나오려 할 때 시장 골목에서는 늘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허복녀 할머니가 끄는 칼갈이 수레였어요. 쇠바퀴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허복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칼과 가위를 갈아주는 일이었어요. 등은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50년 전에는 산파 일을 했었습니다. 가온이 식당 앞을 지나가며 무심코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따라 꿈나라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맑고 애틋했죠.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자장가였습니다. 왜 알고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멜로디였죠. 허복녀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가온의 노래를 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 노래가. 허복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온은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입을 다물었어요. 부끄러워서였죠. 허복녀는 가온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방금 부른 노래 어디서 배웠니? 노래요? 가온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응, 자장가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허복녀의 눈이 커졌죠. 이 노래를 내가 예전에 분만 도울 때 아기 귀에 들려주던 자장가랑 똑같네. 가온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분만이요? 그래. 25년 전쯤 되나? 한밤중에 급하게 불러가서 아이를 받았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불러줬거든. 허복녀는 그날을 생각해 봤어요. 추운 겨울밤이었죠. 어떤 부인이 갑자기 산통을 시작해서 급하게 불러갔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아기가 참 예뻤어. 왼쪽 귓불에 점 하나가 있었는데 허복녀가 가온의 귀를 바라봤죠. 똑같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온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허복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허복녀가 눈을 깜빡였죠. 네. 3살 때부터요. 허복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기는 분명 부모가 있었어요.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된 걸까죠? 은하식당 안에서는 월양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희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 했지만 월양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가요. 잠깐만. 월양이 창밖을 바라봤죠. 가온과 허복녀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월양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죠. 허복녀는 가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왼손에 화상 자국도 있구나. 네. 어릴 때 다쳤어요. 언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허복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자장가, 귓불의 점, 화상 자국,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혹시 본명이 뭐니? 박가온이에요. 아니야, 태어났을 때 이름 말이야. 가온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도 그냥 가온이라고 불렀거든요. 월양이 식당 밖으로 나왔죠. 다희가 뒤따라왔지만 영문을 몰랐습니다. 허복녀는 월양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25년 전 그날 밤 급하게 자신을 부른 사람이 바로 성강그룹 관련 인물들이었다는 걸 기억해냈죠. 시장 골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운명의 실이 천천히 드러나고 있었죠. 새벽이 밝아오자 시장 골목은 또다시 부산해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배달 트럭들이 신선한 재료를 실어 날랐어요. 하지만 가온에게는 어제와 다른 무거운 하루였죠. 일자리를 잃은 뒤 집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원룸 월세가 이번 달로 2달째 밀렸고 아버지가 남긴 카드빚 이자도 연체되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죠. 가온은 시장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없던 종이 한 장이 새로 붙어 있었어요. 국밥집 불친절 민원 제기합니다. 위생 상태 불량, 직원 서비스 태도 문제.
시장 상인회에서 점검 바랍니다. 글씨체가 반듯하고 정성스러웠죠. 누군가 일부러 정성껏 쓴 것이었습니다. 가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일이 이렇게까지 번진 것이었죠. 다른 상인들도 게시판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떡볶이 가게 사장이 중얼거렸어요. 은하식당 말이야? 거기 위생은 괜찮던데. 청가물 가게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죠. 요즘 손님들 까다로워져서 그런가 봐. 가온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성강그룹 재개발 사업부 사무실에서는 윤다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장 상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다희가 속으로 생각했죠. 시장 재개발을 위해서는 상인들의 반발을 줄여야 했습니다. 몇 개 가게에서 문제를 만들어 분위기를 흐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어차피 헐릴 건물들이었죠. 다희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점심시간이 되자 가온은 시장 앞 5호은행에 들어갔어요. 밀린 카드 이자를 분할 상환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한산했어요. 창구에는 중년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었죠. 김만수 과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가온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만수는 50대 후반의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25년간 경찰로 일하다가 은퇴 후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주로 보안 업무와 민원 처리를 담당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카드 이자 연체 때문에 왔어요. 가온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분할 상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때 가온의 왼손등이 보였죠. 동전만 한 크기의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죠. 25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중에 그런 화상 자국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장이솔 실종 사건. 만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당시 3살배기 여자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었죠. CCTV도 없던 시절이라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왼손등의 화상 자국이었어요. 만수는 가온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가온입니다. 본명이요? 가온이 당황했어요. 본명이 박가온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지을 때부터요. 만수의 심장이 빨라졌죠.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까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분할 상환권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온이 고개를 숙였죠. 가온이 은행을 나간 뒤 만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옛날 수사 기록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이미 은퇴한 상태라 접근할 수 없었어요. 김 형사한테 물어봐야겠어. 만수가 전화기를 들었죠. 저녁 무렵 가온은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빚은 늘어만 가는 상황이 막막했어요. 다른 식당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죠. 아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만수 과장이었어요. 은행 업무 끝나고 나온 모양이었죠. 안녕하세요. 가온이 인사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온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았죠. 아가씨, 혹시 어릴 적 보호시설 기록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기록이요?
응. 고아원에 들어간 경위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정보라든지. 가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버려진 아이라고만. 만수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가끔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온이 만수를 바라봤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 세단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추고 장어량이 내렸죠. 운전기사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월양은 며칠째 가온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화상 자국, 귓불의 점, 자장가까지 모든 게 손녀와 일치했죠.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월양이 벤치에 앉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만수는 월양을 보고 깜짝 놀랐죠. 성강그룹 명예회장이 여기 웬일인가요? 회장님. 만수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온을 바라봤죠. 가온은 어제 국밥집에서 만난 손님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월양이 말을 시작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출생에 대해 알고 싶니? 가온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너에게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을 거야. 만수가 끼어들었죠. 회장님, 혹시 장이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을 아세요? 제가 당시 담당 형사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렸어요.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죠. 가온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건 느꼈어요. 장이솔이 누구예요? 가온이 물었죠. 월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내 손녀야. 손녀요? 25년 전에 사라진. 가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5년 전이면 자신이 태어난 시기와 비슷했죠. 혹시 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월양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만수가 가온의 화상 자국을 가리켰어요. 이 자국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가온은 자신의 왼손을 바라봤죠. 어릴 때부터 있던 흉터였습니다. 늘 부끄러워했던 자국이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저는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죠. DNA 검사를 해보자. 월양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해져. 가온은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계신 건가요? 월양이 가온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시장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튿날 오후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온은 벤치에 앉아 어젯밤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죠. 월양과 만수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 실종된 아이일까요?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뛰었어요. 가온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허복녀 할머니였습니다. 칼갈이 수레를 한쪽에 세워두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가온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말이야. 허복녀가 벤치에 앉았어요. 계속 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가온도 옆에 앉았죠. 허복녀의 얼굴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 허복녀가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왔어. 보자기 안에는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죠. 하얀 헝겊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모서리에는 바랜 자수가 남아 있었어요. 가온이 자세히 보니 글자 하나가 수놓아져 있었죠. 소리라는 한글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온이 물었어요. 내가 산파로 도왔던 아기 담요 모서리에 이게 있었지. 허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가온은 숨이 막히듯 손수건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5년 전 그날 밤 급하게 불러가서 아이를 받았는데 그 아기 담요에서 이걸 떼어낸 거야. 왜 떼어내셨어요? 그때 상황이 좀 이상했거든. 허복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죠. 분명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 가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기를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울고불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시기였어. 허복녀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추운 겨울밤, 허름한 여인숙 같은 곳이었죠. 아기 엄마는 어려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래 이걸 가져온 거야. 혹시 나중에 아이를 찾게 될까 봐서. 가온은 손수건을 받아들었어요. 부드러운 촉감이었지만 무게는 무거웠죠. 25년 전 자신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아기가 내가 아닐까 싶어. 허복녀가 가온의 손을 잡았어요. 자장가며 귓불의 점이며 화상 자국까지 너무 많은 게 일치해. 그때 시장 입구에서 검은 세단이 나타났죠. 김만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가온 씨, 만수가 다가오며 불렀죠. 과장님, 가온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보호시설 기록을 조사해 봤습니다. 만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역시 수상한 점이 많아요. 가온과 허복녀가 만수 주변으로 모였죠. 4살 이전 기록이 아예 없어요. 입소할 때도 담당자가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했고 만수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부모 정보라든지 입소 경위라든지 자세히 기록하는데 너무 간단해요. 그냥 유기된 아동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럼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게다가 입소할 때 이미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온은 자신의 왼손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자국이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가 당시 담당 형사였거든요. 만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장이솔 실종 사건 말이에요. 허복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하셨다고요? 네. 25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사건이에요. 끝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만수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3살배기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었죠. 가족들은 유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성강그룹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성강그룹이요? 가온이 놀랐죠. 네. 피해자가 성강그룹 회장 손녀였거든요. 그때 또 다른 차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월양의 차였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월양이 조심스럽게 내렸죠. 월양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온이 정말 자신의 손녀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죠. 회장님, 만수가 인사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온을 바라봤어요. 어제보다 더 자세히 살펴봤죠.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손녀를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 월향이 말했죠. 가온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린 걸까요? 나는 25년 전 손녀를 잃었단다.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혹시 그 아이일지도 몰라. 허복녀가 손수건을 내밀었죠.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월향이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소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이건 월향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죠. 제가 그 아기 담요에서 떼어낸 거예요. 월향은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녀의 이름이 새겨진 담요였죠. 직접 술을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소리구나. 월향이 흐느꼈어요. 가온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그 실종된 아이 장이솔이라는 것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내 손녀야. 월향이 가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찾던 그 아이. 허복녀와 만수도 감격했죠.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보자. 월향이 제안했어요. 가온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했죠. 네, 확인해 주세요. 만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은밀히 진행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월향이 고개를 숙였죠. 시장 골목의 허름한 벤치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죠. 누가 왜 3살배기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았는가? 월향은 며느리 윤다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성강그룹 재개발 사업부 사무실 윤다희는 책상 앞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죠. 어제부터 계속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시내 풍경이 평온해 보였지만 다희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죠.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떨려서 내려놓았습니다. 설마 그 애가 정말 이 소리일까? 다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추운 겨울밤 친정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돈이 생겼다며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친정어머니는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큰일을 해냈다는 시기였어요. 다희야,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건넨 돈 뭉치는 상당했죠. 다희는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 성강 가문에 시집 올 수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 매매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부유한 집 아이들을 몰래 빼돌려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에 관여했죠. 다희는 그때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으로 인생이 바뀐 상태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들통나진 않겠지. 다희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시장 담당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장님, 은하식당 관련해서 보고할 게 있습니다. 뭔 일이야? DNA 검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명예회장님이 직접 관여하신다고. 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식당 영업 정지시켜. 네. 갑자기요? 보건소에 민원 넣어. 위생 불량, 식중독 위험, 뭐든 좋으니까. 다희는 전화를 끊고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시장 재개발 계획도 문제였지만 더 큰 것은 상속 구도였죠.
만약 장이솔이 돌아온다면 모든 게 바뀔 것이었습니다. 성강그룹 지분, 경영권, 자신의 지위까지 모든 게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한편 시장에서는 은하 사장이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죠. 네, 영업정지요? 은하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생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장 문 닫으세요. 하지만 저희는 위생에 신경 쓰고 있는데 이의 제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영업을 중단해 주세요. 은하 사장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20년간 운영해온 식당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다니죠. 가온이 뒷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제 DNA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가온아, 우리 식당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은하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때 김만수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만수가 물었죠.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은하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네요. 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만수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모두 같은 시간대에 접수됐어요. 명백히 조작된 민원이었죠. 만수는 누가 배우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같은 시각 윤다희는 은행 VIP실에 앉아 있었어요. 거액을 인출하려고 했죠. 오래전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브로커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넬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출하시겠습니까? 은행원이 물었어요. 5천만 원이요. 용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다희는 잠시 머뭇거렸죠. 개인적인 투자 자금이에요. 은행원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컴퓨터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한 금액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거든요. 다희는 당황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니죠. 언제까지 걸려요?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희는 어쩔 수 없이 은행을 나왔죠. 뒷목이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김만수가 멀리서 다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은퇴한 형사의 직감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허복녀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윤다희 친정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다희 친정? 허복녀가 생각에 잠겼죠. 아, 전당포 하던 집 말이야? 전당포요? 그래. 25년 전쯤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허복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일이었어요. 그때 돈이 이상하게 흘러들었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고 했어. 어떤 돈이었는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만수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윤다희의 친정이 아기 매매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브로커 같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나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 부유한 집 아이들을 어디론가 보내는 일에 관여했다고. 이제 그림이 선명해졌어요. 윤다희의 친정 어머니가 장이솔 유괴에 관여했고 그 돈으로 다희가 지금의 지위를 얻었을 것이었죠. 만수는 즉시 월양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해야 했어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윤다희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부평동 주민센터 대강당은 오후 2시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죠. 시장 재개발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상인들, 주민들, 그리고 성강그룹 관계자들까지 100여 명이 모였어요. 강당 앞쪽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마이크와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뒤쪽에는 플래카드를 든 상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존권 보장하라, 일방적 재개발 반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윤다희는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앉아 있었죠.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불안에 시달렸던 흔적이었어요. 단상 옆쪽에는 월양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가온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허복녀 할머니와 김만수가 양옆에 자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재개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다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프로젝터에는 재개발 계획안이 나타났어요. 화려한 상가 건물과 아파트 단지 조감도였죠. 여러분, 부평동 시장은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계획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비좁은 골목길, 열악한 위생 상태. 이런 환경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불만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게들을 철거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겠습니다. 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떡볶이 가게 사장이 소리쳤죠. 보상금을 드리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으로 어디 가서 장사해요? 청가물 가게 할머니가 일어서며 항의했습니다. 강당이 점점 시끄러워졌어요.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그때 월양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성강그룹 명예회장의 존재감이었죠. 월양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월양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발전일까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발전일까요? 월양은 상인들을 바라봤죠. 20년, 30년간 이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야. 월양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발전이야. 월양이 말을 마치려 할 때 비서가 단상으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요청하신 서류입니다.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양의 손이 떨렸어요. DNA 검사 결과였죠. 며칠간 기다렸던 그 결과였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친족관계 확률 99.9% 일치.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맨 손녀를 드디어 찾은 것이었어요. 강당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월양은 가온이 앉은 자리를 바라봤어요. 가온도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월양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월양에게 집중됐습니다. 25년 전 저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어요.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죠. 제 손녀 이소리가 3살 때 사라졌거든요. 가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이 시장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월양이 가온을 가리켰어요. 저기 앉아있는 박가온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가온에게 쏠렸죠. 가온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가온이가 제 친손녀 장이솔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상인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평소 알고 지내던 가온이 성강그룹 회장의 손녀라니요. 허복녀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바랜 손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허복녀가 앞으로 나왔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25년 전 그 아기를 제 손으로 받았어요. 허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었죠.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데려갔거든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복녀의 말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몰래 가져왔어요. 허복녀가 손수건을 들어보였죠. 아기 담요에서 떼어낸 거예요. 소리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술을 놓아준 담요예요. 가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25년간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김만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만수가 말했어요. 25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장이솔 실종 사건이 오늘 해결됐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상인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인은 단상 뒤편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월양이 가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소라, 할머니한테 와. 가온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할머니의 품에 안겼죠.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월양의 시선이 다이에게 향했어요.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강당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김만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25년간 보관해온 증거 자료들이었죠. 여러분, 아직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만수가 마이크를 향해 말했어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만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장이솔 실종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야겠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오래된 전당포 장부였죠.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다의 친정모가 운영하던 전당포 장부입니다. 다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뒷걸음질을 치며 단상 구석으로 물러났죠. 25년 전 12월 갑자기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만수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하룻밤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이 술렁였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공중전화 사용 기록입니다. 만수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옛날 공중전화 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사건 당일 밤 윤다의 친정 근처 공중전화에서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어요. 다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통화 상대는 당시 아기 매매로 악명 높았던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브로커는 바로 다희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만수의 말이 끝나자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죠. 다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난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다고.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는 줄 몰랐어. 하지만 만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어, 다희야? 만수가 펼쳐 보인 것은 손글씨로 쓰인 메모였어요. 다희 친정 어머니의 필체였죠. 다희야, 입 다물어라. 애는 처리됐다. 돈은 내가 써라.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 메모는 사건 일주일 후에 쓰인 것입니다. 다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죠.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희가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한 것도 확인됐어요. 만수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다희의 초기 사업 자금 내역이었죠. 5천만 원 전액이 창업 자금으로 쓰였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런 돈으로 부자가 됐다고? 어린아이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거야? 너무하다, 정말 너무해. 상인들의 분노가 점점 커졌죠.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정말 몰랐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모가 명확한 증거였어요. 월양은 지켜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죄는 죄야, 다희야.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성강그룹 명예회장의 무게감 있는 선언이었죠. 나는 이 일을 덮지 않겠어. 월양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손녀를 25년간 찾아 헤맨 할머니의 분노였죠. 사법기관에 모든 자료를 넘기겠어. 다희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월양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25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이 해결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가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기쁨과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허복녀 할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가온이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가 증거를 지켜주셨잖아요.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은하 사장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우리 가온이가 이런 아이였구나. 만수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할 겁니다. 다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성강그룹 지분, 경영권,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월양이 가온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이소라. 네, 할머니. 가온이 고개를 끄덕였죠. 강당을 나서는 할머니와 손녀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정의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과거의 어둠이 빛 앞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리와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온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성강그룹 상속녀로서의 삶말이에요. 시장 상인들은 서로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평범한 국밥집 알바생이 재벌가 상속녀로 밝혀진 기적 같은 하루였죠. 한 달 뒤 부평동 시장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봄 시장 지원 기금 발족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성강그룹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상생 프로젝트였죠. 시장 입구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골목 사이로 비쳐들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월양은 검은색 정장 대신 연한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가온이 서 있었죠.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기금은 노후된 식당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월양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고용 창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진정한 상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장이 가진 따뜻함을 지켜나가겠어요. 월양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손녀를 찾은 기쁨이 이런 결실로 이어지고 있었죠. 발족식이 끝난 뒤 가온은 월양과 함께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뛰어다니는 대신 여유 있게 둘러보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제가 일했던 국밥집이에요. 가온이 은하식당을 가리켰죠. 그래, 우리 이소리가 열심히 일했구나. 월양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하 사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인사했어요. 회장님, 가온아, 어서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가온이 반갑게 인사했죠. 식당 내부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금 지원으로 새로 단장한 것이었어요.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 밝은 조명이 공간을 환하게 만들었죠. 많이 좋아졌네요. 월양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 가온이 덕분이에요. 은하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국밥집 한편에는 작은 명예의 전당이 만들어져 있었죠. 허복녀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예산파 위촉패와 함께였어요. 허복녀는 이제 시장 내 아이 돌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죠. 칼갈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세요. 가온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50년간 산파로 일하신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죠. 시장 안쪽에는 작은 사무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장 안전관리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김만수가 고문으로 합류한 것이었죠. 만수는 은행 일과 병행하며 시장 상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전직 형사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과장님 덕분에 상인들이 많이 안심하고 있어요. 가온이 말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기뻐요. 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은행 임시 창구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모두 통장을 개설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금에 조금씩 보태자.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할머니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마음만큼은 큰 도움이었죠. 가온과 월양은 국밥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온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둘러보더니 한편에서 작은 명찰을 발견했어요. 바렌 플라스틱 명찰에는 박가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오랫동안 달고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온은 명찰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강민지였던 나, 이소린 나. 모두 내 삶이에요. 가온이 속삭였습니다. 월양이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 모든 경험이 너를 만든 거야. 이제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가 정하면 돼. 할머니는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어. 가온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명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당분간은 가온으로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는 제 모습이니까. 좋은 생각이야. 해가 질 무렵 시장 골목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죠. 가온이 무심코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러온 그 자장가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따라 꿈나라로. 맑고 애틋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월양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년 전 갓난아기 때 들려줬던 그 노래였어요. 세월이 흘러 성장한 손녀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죠. 월양은 가온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가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뭐가 고마워? 찾아주셔서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희망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별빛이 내리는 밤, 부평동 시장은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온과 월양은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을 나섰어요.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함께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장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로 향하는 따뜻한 실루엣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죠.